중국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시한폭탄 산샤댐의 진실을 아십니까? 중국 산샤댐이 만약 터진다면 이건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전기 공급 1%의 함정. 중국은 왜 통계를 조작하며 안심시키는 걸까요?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중국 경제의 동맥이 끊길 수 있습니다. 중국 SNS에 올라온 기괴한 자신감. 그 이면엔 거대한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전쟁보다 무서운 시스템의 붕괴, 산샤댐이 멈추면 벌어질 일들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1월 30일 중국 SNS에는 매우 흥미로운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글을 올린 사람은 산둥 지역의 중국 콘텐츠 작성자로 보이는 뿌구냐오더 스제, 우리말로 옮기면 뻐꾸기의 세계관이라는 계정입니다. 이 글의 제목은 상당히 자극적이었습니다. 만약 산샤 수위시설이 파괴적 공격을 받는다면 중국에는 얼마나 큰 경제적, 생태적 손실이 발생할까?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 겉으로 보면 이 글은 산샤댐의 위험성을 분석하는 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론은 전혀 다릅니다. 글의 핵심 주장은 간단합니다. 산샤댐은 매우 튼튼하다. 외부 공격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설령 극단적 상황이 발생해도 중국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재앙은 아니다. 즉 산샤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산샤댐은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닙니다. 중국의 전력, 홍수 조절, 장강 물류, 하류 도시 안전, 생태계, 그리고 국가적 자존심까지 연결된 초대형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댐이 튼튼하다는 말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1월 30일 중국 SNS 글의 주장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허점과 중국이 애써 작게 말하고 있는 진짜 리스크를 반박해 보겠습니다. 중국 주장은 산샤댐이 2689만 톤의 콘크리트로 지어져 파괴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1차 세계대전 때나 통했을 법한 고전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현대전은 댐 전체를 가로로 만드는 무식한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핵심은 핀포인트 정밀 타격입니다. 산샤댐의 본체는 튼튼할지 모르지만 수문을 조절하는 제어 시스템은 어떨까요? 거대한 배를 들어 올리는 선박 승강기와 5단 관문은요. 이 부위들은 댐 본체에 비해 훨씬 취약한 금속과 기계 장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정밀 유도 미사일이 수문 힌지나 관문 하부를 타격한다면 댐 본체가 멀쩡해도 수문이 열리지 않거나 반대로 닫히지 않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물을 내보내야 할 때 내보내지 못하고 막아야 할 때 막지 못하는 댐은 그 자체로 거대한 흉기입니다. 굳이 핵무기가 아니어도 현대의 벙커버스터나 극초음속 미사일은 댐의 심장부를 도려내기에 충분합니다. 산처럼 튼튼하다는 말은 급소를 노리는 현대 무기체계 앞에서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중국은 산샤댐의 전력 비중이 전국 기준 1.1%라 별거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통계 뒤에 숨은 눈속임입니다. 전력은 산술적인 합계가 아니라 개통의 문제입니다. 산샤댐의 전기는 주로 어디로 갈까요? 바로 중국 제조업의 심장부인 화동지역과 광둥성입니다. 상하이, 장수, 저장 같은 핵심 경제권역에서 산샤댐이 차지하는 피크타임 비중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한여름, 산샤댐이 단 며칠만 멈춰도 전력망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전압이 불안정해지면 정밀 반도체 공장과 하이테크 생산 라인은 즉시 가동을 멈춰야 합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세계의 공장이 단 1%의 전력 공백 때문에 수조 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산샤댐은 수력 발전의 특성상 전력망의 부하를 조절하는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화력 발전처럼 껐다 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조절자가 사라지면 중국 중부 전력망 전체가 극도로 불안정해집니다. 전기 좀 없으면 없대 라고 말하는 건 현대 산업의 생리를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산샤댐의 진짜 역할 중 하나는 장강 상류의 물길을 깊게 만들어 배가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산샤댐의 기능이 마비되어 수위 조절에 실패한다면 내륙 깊숙한 곳에 충칭과 우한을 잇는 이른바 황금수로가 끊깁니다. 장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중국 내륙 물동량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고속도로입니다.
철도나 도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석탄, 철강석, 자동차 부품이 이 길을 통해 이동합니다. 댐의 관문이 고장나 배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상황만 벌어져도 중국 내륙의 공급망은 즉시 마비됩니다. 원자재 공급이 끊긴 공장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하고 물류비는 폭등할 것입니다. 중국이 추진하는 쌍순환 정책, 즉 내수 경제 활성화의 중심축이 바로 장강 경제벨트입니다. 산샤댐의 위기는 곧 중국 내수 경제의 심장 마비를 의미합니다. 중국 측 그래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은 피해 규모를 축소하는 대목입니다. 피해는 우한까지이며 사망자는 10만 명 수준일 것이라니요. 우한은 중국의 교통과 물류가 교차하는 구성의 통로라 불리는 핵심 도시입니다.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가설일 뿐 실제 댐 하류에는 억 단위의 인구가 밀집해 있습니다. 산샤댐에서 방류된 물은 이창, 징저우를 거쳐 우한까지 초토화할 에너지를 가집니다. 도시가 물에 잠기면 단순히 사람이 죽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식수원이 오염되고 전염병이 창궐하며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합니다. 이 사회적 혼란과 국가적 비용을 중국 정부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장강 하류의 비옥한 농경지가 오염되면 중국의 식량 안보에도 치명타가 됩니다. 피해가 생각보다 작다는 주장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에 불과합니다. 전쟁 전 며칠 동안 물을 빼면 안전하다는 주장, 과연 현실적일까요? 현대전은 속전속결과 기습이 핵심입니다. 적이 산샤댐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중국이 수위를 조절할 시간을 줄 리가 만무합니다. 또한 장강 상류에서 갑작스러운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과 공격이 겹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댐은 가득 차 있고 하류 도시들도 침수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물을 뺀다는 건 공격받기 전에 내 손으로 내 도시를 침수하겠다는 소리와 다름없습니다. 수위 조절은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수많은 변수에 가로막힙니다. 통신이 두절되거나 현장 요원이 대피하거나 상류 제방이 먼저 터지는 등의 상황 말입니다. 결국 미리 준비하면 된다는 말은 리스크 관리가 아닌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입니다. 산샤댐 건설 이후 장강 생태계는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댐이 파괴되거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그나마 유지되던 생태계는 완전히 붕괴합니다. 수십억 톤의 진흙과 퇴적물이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져 내려가면 강바닥 지형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는 어류의 산란장을 파괴하고 수질을 극도로 악화시킵니다. 장강의 명물이었던 멸종위기종들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며 하류의 습지와 호수들은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환경 파괴는 경제적 손실보다 훨씬 복구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중국의 글은 이 심각한 생태적 리스크를 단 한 줄로 치부해버리고 있습니다. 산샤댐은 단순한 댐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치수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자연도 다스린다는 선전의 결과물입니다. 그런 산샤댐이 공격받아 무너진다면 그것은 곧 중국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국민들은 국가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지고 외국 자본은 탈중국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콘크리트 벽은 다시 세울 수 있어도 무너진 국민의 신뢰와 국가 이미지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산샤댐 무적론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오늘도 산샤댐은 안전하다는 글을 끊임없이 복사해서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 SNS 글의 잘못된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댐이 튼튼하다는 것과 국가가 안전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산샤댐은 중국의 힘을 상징하는 거대한 훈장이었지만 이제는 중국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1%의 확률이라도 터지면 100%의 재앙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산샤댐의 진실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1월 30일 중국 SNS 글의 핵심은 산샤댐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댐이 튼튼하다는 말이 곧 피해가 작다는 뜻은 아닙니다. 산샤댐은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중국의 전력, 홍수 조절, 장강 물류, 하류 도시 안전이 연결된 초대형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긴다면 피해는 발전소 하나가 멈추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국 전력 비중이 작다고 해도 지역 전력망과 산업 공급망에는 큰 충격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강 물류가 흔들리면 중국 내륙 경제 전체가 병목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태 피해 역시 단기간 침수보다 더 오래가며 수질, 퇴적물, 농경지, 어류 생태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산샤댐이 실제로 공격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낮다는 것과 한 번 발생했을 때의 피해가 작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산샤댐은 무적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주장은 안심을 위한 논리일 뿐 중국이 감당해야 할 진짜 리스크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1월 30일 산샤댐 관련 중국 측 주장들 중에서 만약 산샤댐에 극단적 문제가 생기더라도 홍수는 최대한 멀리 가도 우한 정도까지이며 피해도 10만 명을 넘지 않을 것이다. 피해는 예상보다 제한적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피해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우한은 그냥 지도 위의 한 지점이 아닙니다. 우한은 중국 중부의 핵심 도시입니다. 인구, 산업, 철도, 도로, 대학, 병원, 물류, 군수 제조 기능이 집중된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장강 중하류에는 우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창, 징저우, 외양, 주장, 난징, 상하이까지 장강을 따라 수많은 도시와 산업시설이 이어집니다. 하류 전체가 직접 침수되지 않더라도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고 선박 운항이 중단되고 제방 점검이 시작되고 공장 가동이 조정되고 보험 시장이 흔들리고 식수와 수질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재난의 피해는 물이 어디까지 갔느냐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였는가, 공장이 멈췄는가, 물류가 막혔는가, 전력망이 흔들렸는가, 금융시장이 반응했는가, 정부 신뢰가 타격을 받았는가, 이 모든 것이 피해입니다. 그리고 1월 30일 주장은 중국 장강의 실제 흐름과 하류 도시 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본 것입니다. 장강은 우한에서 끝나는 강이 아닙니다. 우한을 지난 물길은 계속해서 장강 중하류로 흘러갑니다. 그 아래에는 주장, 안칭, 난징, 그리고 최종적으로 상하이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하류 도시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샤댐에서 대규모 수량이 한꺼번에 통제불능 상태로 내려온다면 홍수 리스크가 우한에서 멈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장강 본류를 따라 난징과 상하이권까지도 홍수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오늘 엑소옥TV의 영상은 산샤댐 공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산샤댐이 당장 위험하다거나 곧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2026년 1월 30일 중국 SNS에 올라온 글이 산샤댐 리스크를 지나치게 작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글은 산샤댐이 튼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치 어떤 극단적 상황이 와도 중국에는 큰 피해가 없을 것처럼 설명합니다. 하지만 댐이 튼튼하다는 말과 피해가 작다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산샤댐은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장강 수계와 중국 중하류 도시권, 전력망, 물류망, 생태계가 모두 연결된 초대형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만약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피해는 우한에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난징과 상하이까지 이어지는 장강 하류 도시권도 홍수 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낮다는 것과 발생했을 때의 피해를 작게 봐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산샤댐 공포를 키우자는 것이 아니라 산샤댐은 무적이고 피해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중국 SNS 글의 안일한 논리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